이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제일 많지만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삶의 구조를 다 바꿀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샌프란시스코를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구글의 웨이모 자동차입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죠. 웨이모가 그동안 피닉스에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운전자가 타지 않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을 했는데요. 2022년 말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로보택시, 보통 로보택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운전하는 거죠. 사람 운전자가 없고 이 로보택시 운전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과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에서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구글 웨이모가 시작했는데 지난 6월에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운영이 허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로보택시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면서 첫 번째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광지든 시내든 구글 웨이모 자동차가 정말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웨이모 자동차가 갈 때마다 이제 손님을 내리고 그러면서 서잖아요. 서면은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같이 사진 찍느냐고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이 구글 웨이모를 보면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우리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게 멀지 않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아요. 많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이용자도 많고요. 지난 2달 동안 구글의 발표를 보면은 그 이용자 수가 웬만한 택시보다 훨씬 많다고 그럽니다. 많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오늘 살펴볼 것은 한편에서는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2가지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일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구글의 웨이모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기술인데 테슬라는 순전히 카메라만 갖고 영상 인식만 갖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올해 본격적으로 거의 레벨 4 수준의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라고 하죠. FSD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월 구독료, 월 $99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 월 내고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의 FSD는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항시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앉아 있으면서 비상시에 자기가 조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데 구글 웨이모는 6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운전자가 없이 로봇만,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만 운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구글 웨이모가 조금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특히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이 기술이 구글 웨이모보다 훨씬 늦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높죠. 그런데 전기 자동차로만 테슬라 주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당 수익률 보통 이제 가격대 주당 이 수익률을 따질 때 P/E라 그러죠.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10배입니다. 10배인데 테슬라 자동차는 60배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 생산량이 250만 대를 못 넘을 것 같아요. 200만 대는 넘고. 그런데 현대 자동차만 하더라도 1년에 400만 대에서 500만 대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만 갖고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높은 것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구글 웨이모보다 훨씬 늦을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분석인데, 이것을 이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는 목표가 자동차 사고를 줄이고요. 자동차 사고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 수준으로라도 벌써 오래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우리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무서워하느냐면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 경영학에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난리잖아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난리인데, 특히 마케팅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우리가 서비스에 쉽게 우리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우리 제품은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쉽게 마케팅 전략으로 넣게 되면은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제품을 불신하고 오히려 구매를 소비자들이 꺼려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술에 대한 위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생산형 인공지능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것은 이것은 위험도가 적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보의 신뢰도라든가 편향성, 그리고 허위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긴 하지만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기술은 사람들이 신뢰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한데 우리가 이 운전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받아들이는데 늦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이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죠. 이게 자율주행으로 운영되니까 도로의 밀도를 3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운전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교통 체중을 줄이고요. 차량 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전체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도로등 이런 토지 사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운전은 사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정말 교통 체증도 짜증나죠. 그리고 차량을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죠. 고장나면 수리비 들어가죠. 그리고 연료비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세금 내야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우리 운전을 대신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파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식을 못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제 이 운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40%의 사람들은 운전을 못 합니다. 노약자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0%의 사람들은 운전을 못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로만 접근하면은 답이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어려운 게 빨리 못 쫓아가는 게 이것을 자동차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드렸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차와 알고리즘과 승차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이것을 교통 서비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TaaS라고 하죠. Transportation as a Service.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우리 운전을 대신해주는 그 알고리즘을 운영해야 되니까 전기차가 필요한 겁니다. 전기차는 컴퓨터라고 그랬죠. 자동차가 아니고 도로를 달리는 컴퓨터. 컴퓨터가 있어야 알고리즘이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우수한 거는 이 자동차에 컴퓨터가 우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우리 각자가 필요할 때 그 차를 갖다 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겁니다.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니까 인공지능이죠. 우리 일반인들이 빨리 안 와 다 있죠. 이제 승차 공유나 전기차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아직 안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착이 안 됐다는 것은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테슬라에 할지 구글 웨이모, 구글에 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 투자 개념으로 이래야 이해가 빨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하는 테슬라가 주식 투자에서 승자입니다. 근데 웨이모가 지금 현재로 앞서가 있다 그랬죠. 알고리즘은요, 자율주행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테슬라가 하는 것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ADAS라고 그러죠. Advanced Driver Assist System, ADAS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가 있죠. 전대 자동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1년에 200만 대씩 파니까 자기들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장점은 1년에 200만 대씩 팔잖아요. 실제 자동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습니다. 전 세계 도로에 자기네 자동차가 운행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 ADAS 시스템을 개발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요. 우리 눈이 보는 것처럼 현장을 보는 거. 그것을 데이터를 모으는 거고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우리 인간 운전자가 하듯이 운전을 지시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3D 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걸 매핑이라고 합니다. 3D 매핑. 이 작업에 구글은 몇 년을, 그리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핑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글의 지도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의 단점은 지도가 안 만들어주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매핑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테슬라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바로 현장에서 엔드-투-엔드 데이터라고 그러죠. 엔드-투-엔드. 그러니까 이 말단의 데이터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테슬라에는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곳에 붙어 있죠. 이 비전 기술로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고. 왜냐면은 매핑을 만들면요. 그 다음에 이 3D 매핑의 단점은 이 거리감이나 이체감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과 이 지갑처럼 이 그림이 몇 미터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라이다와 레이더를 설치합니다. 라이다는 이 전파가 갔다가 오는 걸로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달아서 컴퓨터 비전 기술로 그것을 매핑한 지도와 카메라로 본 컴퓨터 비전 기술과 그리고 라이다와 레이더로 한 데이터, 이것을 다 분석을 해서 현장의 상황을 만들고요. 그걸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판매를 하니까요. 자기네 차를 판매하니까 이 매핑이나 라이다를 이렇게 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기술만 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DAS 기술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컴퓨터 비전 기술만 할 경우 이것도 한계가 많습니다. 한계가 많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또 많고요. 이 비디오 파일은 제일 용량이 큽니다. 많으다 보니까 이 백엔드, 이것을 데이터를 갖고 와서 돌리는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기술에만 1년에 10조 원 이상, 한 13조 원 이상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매년 그렇게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지금 그 기술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웨이모한테 지금 현재에서는 뒤진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비용과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 돌파구를 못 찾으면은 웨이모한테 뒤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노리는 것은 지금 애플하고 똑같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과 거기 알고리즘을 같이 서비스를 해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죠. 구글은 알고리즘만 만들지만 휴대폰은 삼성이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웨이모는 구글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네 기술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서비스도 하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에 이 기술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웨이모와 테슬라의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율주행은 테슬라는 이 컴퓨터 비전 기술에 집중해 있고요. 웨이모가 하는 라이다와 레이더를 활용한 이 기술은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회사가 크루즈, GM이 갖고 있는 자회사이죠. 자회사 크루즈인데, 크루즈는 저번에 사고가 나면서 지금 허가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칫해 있고요. 그래서 투자도 줄이고 있고, 또 인텔이 지원하고 있는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 이 모빌아이는 여러 가지 기술을 팔고 있거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업 매출은 괜찮은데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아직 웨이모를 쫓아가려면 멀었고요. 주육스라고 또 아마존이 지원하는 이 자율주행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아마존 막강한 회사가 지원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또 목숨 걸고 하는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웨이모를 못 쫓아가는 거 있고요. 중국 회사들이 지원하는 아폴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중국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전 세계가 견제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외에 오로라, 모셔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알고 AR이라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포드와 폭스바겐이 지원했었는데 재작년에 포드가 철수를 했죠. 그래서 회사가 다 분해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웨이모가 지금은 제일 앞서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제 사고가 나고 그게 뭔지 탈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단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거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구글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시범 서비스를 넘어서 정식 상용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언제 이게
지수함수적 성장할 수 있는 인계점을 통과하는지, 샌프란시스코를 넘어서 캘리포니아, 미국 전역에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인계점을 언제 통과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가 시장에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안착시킬 경우 테슬라와 구글이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에 팔 수도 있지만 아마 자기들이 공유 서비스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구글 웨이모도 그 자기네 앱으로 자기네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럴 경우 지금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1, 2년을 잘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2년 안에 뭔가 방향이 설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를 할지, 구글에 투자를 할지, 우버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다른 자동차 회사에 투자할지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 여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면서 가장 큰 인상 깊었던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를 보고 앞으로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